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조TV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제목 좀 보세요. 엉터리 명리이론. 여자 사주의 식상으로 자식을 판별 이렇게 해놨죠. 우리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식신상관이 뭔지 아실 거예요. 자, 여자 사주에서는 자식을 식신 또는 상관. 이게 있으면 뭐 자식이 있네 없네 뭐 식신상관에 뭐 뿌리가 있네 없네 뭐 이제 이런 걸로 자식을 판별하잖아요. 그런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식신상관이 없는 사주를 보면 식상이 없네 이러면서 자식이 없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책에 그렇게 나오죠. 왜 식신상관이 없은 무식상이다 이렇게 해서 자식이 없다. 자식 두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제가 엉터리라는 저런 제목을 안 붙였겠죠. 지금 오늘 이 예를 한번 봐주세요. 이 여성분의 사주팔자를 보면 개수일간의 식신상관은 개수의 식신상관은 뭐가 될까요? 간목, 을목, 지지로는 인목이 와야 되고 묘목이 와야 되고 또는 뭐 이제 지장간에 들어있다 그러면 해수 안에 이렇게 간목이 있거나 뭐 미토 안에 을목이 있거나 진토 안에 뭐 이렇게 을목이 이런 식으로 지장간에라도 목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 여성분 한번 사주를 보세요. 어디에 지장간에 목기가 있나요? 하나도 없죠. 자축, 유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자론자니까 허자로도 찾아봤더니 여기 사유축의 사 중에도 전혀 목기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목기가 없는데 과연 이분은 과연이 아니죠. 제가 제목을 벌써 아들이 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들만 둘 있습니다. 이런 예가 많아요, 여러분. 사주의 식상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아들만 셋인 분도 제 고객 중에 있었어요. 제가 뭘 엉터리라고 얘기하냐면요. 식신상관이라는 게 자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식신이나 상관을 자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주에 식신상관이 없다고 해서 자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아도 자식이 전혀 없는 여성분도 봤습니다. 또 그러면 이래요. 또 명리 이론에서 너무 많아서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너무 많아서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여성분처럼 식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자식이 왜 있느냐? 답을 못 찾는 거죠. 한마디로 명리학자들이 진정한 학자가 없습니다. 못 찾아요. 왜 그런지. 막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게 식상이 없는데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막 이래요. 시주를 자식 궁으로 보고 그냥 이제 이 시주가 임자 여기서는 이제 시가 임자니까 임자시가 자식 궁이 있으니까 뭐 이걸로 자식을 본다. 막 이제 이런 소리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다 엉터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여성분은 이렇게 1점의 식상도 없는데 아들만 둘일까요? 그것도 무슨 뭐 시험관 시술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뭐 불임이어서 고생 끝에 간신히 자식을 얻었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결혼하자마자 애가 펑펑 생기는 결혼해갖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좀 있으면 임신되고 그냥 그랬습니다. 안 맞잖아요. 책에 나와 있는 무슨 식신상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나는 식상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을 거야.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렇게 식신상관이 뭐 예를 들어 식신이 한 개고 상관이 한 개 있으니까 아들, 딸 하나씩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없다라는 거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기존의 명리 이론 중에 잘못된 게 참 많고 사실 기본 원리는 틀리지가 않았어요. 식신상관이라는 게 여자가 생산하는 거니까 내가 생산하는 거니까 자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바로 사주에서 그냥 바로 자식을 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 뭐가 중요하다? 저는 항상 말하죠. 운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사주에 식상이 많아도 운에서 그 식상이 정말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운이면 임신이 안 되고 출산해도 아이가 죽거나 무자가 돼버려요. 근데 운에서 이렇게 하나도 식상이 하나도 없는데도 자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자, 이 여성분이 첫 번째 결혼하자마자 맞이했던 이 대운은 기미 대운이었어요. 이 대운이 18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대운 중에. 자, 기미 대운이 왔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 이 미는 뭡니까? 이 미는 목의 고죠. 목의 고예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얘기가 바로 개수한테 식상이 되니까 운에서 식상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고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야 되죠. 문을 열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은 당연히 여기 지금 축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가 왔지만. 그래서 기미 대운 중에 자식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식은 요 다음 28대운으로 넘어가서 자, 무오대운이 옵니다. 자, 무오대운이 오면은 여러분, 오는 목이 아닌데, 그죠? 오는 화인데, 식상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식을 낳지? 오대운에는 여러분, 허자로 뭐가 옵니까? 임목이 와요. 그래서 제가 허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임목이 왔고요. 바로 어느 해에 둘째를 가지게 됐냐면 평인년입니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해요. 인자가 온다. 네 자식은 이거다 하고 이 대운에서 예고를 해주고 있고요. 바로 그 글자가 와야 임신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병인년에 둘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주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주 가지고 매달리시면 안 돼요. 운을 공부해야 됩니다. 운을. 사주풀이 영상, 운 풀지 않는 사주풀이 영상은 그건 말짱 헛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다시 한번 뭔지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주에서 이 운을 다 배제하고 이것만 가지고요. 이것만 이렇게 놓고 식상을 막 찾는 거죠. 식신, 상관 막 찾습니다. 왜 자녀 수를 누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고객은 저 아이 몇 낳아요? 이제 물으면 찾을 거 아닙니까? 식신상관을. 없잖아요. 자식 낳기 어렵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당신 아기 낳기 어렵겠는데요. 이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안 되죠. 특히나 명리를 가지고 업으로 삼으실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 사주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자식 숫자, 성별, 사주 가지고 판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뭐가 다 나와 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괜히 엉터리로 공부해가지고 상담한답시고 뭐 철학관 간판 걸고 큰 코 다칩니다. 돌파리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리학이요. 이 사주팔자 눈에 보이는 8글자 가지고 다 풀어내는 그런 간단한 영역이 아닙니다. 이 공부가. 정말 복잡하고 정말 짜증나게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정말 어떤 때는요. 풀다가 안 풀리면 전 접어버려요. 아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아 정말 열받는다. 그리고 딱 접고 쉬어요. 안 되겠다 오늘은. 그리고 나가서 걷거나 쇼핑 가거나 무슨 뭐 재밌는 영상 보거나 그럽니다. 짜증나서요. 너무 화가 나요. 풀다가 막히면. 이건 또 왜 이래? 아니 이 사주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35년 동안 연구를 해오면서도 아직도 이상한 사주가 가끔 가다가 보입니다. 아니 이건 또 왜 이러지?
아마 제 생각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상담하다 보면은 와, 이 사준 또 뭐야? 야, 이 사준 또 뭐지? 계속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무식상인데 아들 떡떡 둘씩이나 쑥쑥 나요? 그러니 어떻게 명리학이 나와 있는 그 책에서 식신상관 공부해서 그거 가지고 이런 분들 사주를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정말 돌팔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사주만 가지고 이렇게 풀려고 두는 자꾸 그런 나쁜 습성이죠. 나쁜 습성이에요. 왜냐면 너도라도 다 사주 가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사주에 또 그게 나오면 다행이에요.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닌 예를 찾으면 아닌 것도 있네 하기 때문에 사주만 가지고 매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언제부턴가요? 한 이제 20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시작한 그 20살 때부터 이미 내 사준 이거 아닌데 책하고 다른데 이런 거를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왜 나는 안 맞지? 난 이렇지가 않은데 이 원리와 나는 틀린데?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에 눈을 뜨고 그쪽으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아닌 예를 자꾸 보는 사람일수록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자식을 낳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사주 가지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운풀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식상 사주도 얼마든지 자식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운에서 그게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사주에 없더라도 운에서 다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 가지고만 이러쿵저러쿵 떠들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